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키운 투사 승리를 부르는 이름 전현희 인사 올립니다. 상당히 어색하죠. 제가 원래는 투사가 아니었는데 이 정권이, 무도한 정권이 저를 투사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투사가 되어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조금은 어설픕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그러나 마음만은, 정신만은 단단한 투사가 맞습니다. 네, 오늘 더민주 혁신회의 대전 출범식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대전에도 드디어 혁신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다, 이런 현장의 그런 모습을 목격하고 매우 뿌듯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많은 당원 동지 여러분들도 오셨는데, 또 오다가 엘리베이터에서 민주당 당원은 아니고 그냥 저를 보러 오셨다, 이런 시민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왕 오신 김에 민주당 더 잘할 수 있으니까, 더 잘할 거니까 또 민주당 많이 응원하고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또 함께 해주신 우리 시민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왜 투쟁을 하는 투사로 변모했는지, 저는 이 윤석열 정권의 무도한 탄압 1년을 거치면서 거기에 대해서 가장 생생하게 증거하고 증명하는 증인의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 제가 이 무도한 윤석열 정권의 불의와 그리고 불법,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 그것을 가장 증거하는 유일하고도 또 가장 강력한 증거인 제가 그것을 국민들에게 고하고 보고하고 알리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마음으로, 그런 사명감으로 본의 아니게 투사가 되었습니다. 그냥 저를 직접 보시는 분들은 지금 아마 좀 많이 처음 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투사같이 안 생겼잖아요. 다들 그러시더라고요. 좀 여리여리하고 여자 하는데 그냥 어떻게 그렇게 무시무시한 탄압을 혼자서 그렇게 견뎌냈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맞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저 같은 사람도 투사로 변모하게 만드는 그런 무도한 정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더민주 혁신회의가 혁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못 살겠다, 갈아보자, 그리고 눈 떠보니 우리 문재인 정권이 대한민국을 GAC라고 전 세계에서 적어도 8위권, 7위권에 들어가는 선진국으로 만들었다, 이제 대한민국은 선진국이다, 그렇게 모두들 자부하는 그런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정권을 저희들은 만들었고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이 대통령 한 명 바뀌었을 뿐인데 1년 반, 2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 우리는 눈 떠보니 우리가 대한민국이, 선진국이었던 대한민국이 후진국이 되었다, 그런 말을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먹고 살기 힘들다, 정말 죽겠다, 그리고 국민들이 지금 치솟는 물가와 그리고 무역 적자와 주가는 폭락하고 민주주의는 무너지고 언론은 장악되고, 그리고 이제는 대한민국이 더 이상 선진국이 아니구나, 그리고 후진국이 다시 되돌아가는구나, 이런 것을 목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뀐 게 뭐가 있습니까? 오직 대통령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대한민국이 어느새 불과 2년도 안 된 이 시기에 나라가 무너지고 기강이 무너지고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이 무도한 윤석열 정권의 탄압에 대해서 분노하고 못 살겠다, 정말 갈아보자, 이렇게 국민들이 절규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것이 지금 우리의 윤석열 정권에 대한 여론조사 수치로
우리가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 60% 70%가 진짜 못 살겠다. 정말 어떻게 이런 대한민국이 이렇게 됐냐라고 국민들이 정말 절규하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혁신을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러한 책임자인 집권 여당 국민의힘이 혁신을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혁신을 할 듯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들은 압니다. 이것은 쇼일 것이다. 실제로는 혁신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저희들은 하고 있죠. 그러나 언론에 비치는 모습이나 그들이 하는 단어나 보면 혁신? 저러다 혁신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죠. 민주당에는 위기입니다. 근데 우리 민주당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야당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윤석열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과 불평과 거기에 대한 저항은 이미 수치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60 내지 70% 국민들이 싫다.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분노한다. 이렇게 이미 국민들이 그 의사를 명확하게 보내고 있어요. 근데 민주당은, 야당은 그러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있습니까? 저는 여론 전문가가 아닙니다. 저는 수치에도 좀 약해요. 그런데 저는 전국을 다니면서 국민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전국에 가면서 우리 지지자들과 당원들과 국민들을 경상남도 거창에 가서 만났습니다. 경기도에 가서 만났습니다. 세종에 가서 만났습니다. 어제는 강원도에 다녀왔습니다. 오늘은 이곳 대전에 있습니다. 다음 주는 마산에 갑니다. 그리고 전라도 나주에 갑니다. 제천 단양에 갑니다. 전국에서 저를 찾고 있더라고요. 와서 강연을 해달라. 그리고 이 무더운 윤석열 정권에 향해서 불화살을 쏘아달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본의 아니게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광주에 가서 호남에 가서도 말씀을 듣습니다. 그분들이 말씀하세요. 우리는 윤석열 정권이 싫고 우리 대한민국을 이렇게 국민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이 정권에 대해서 뭔가 심판을 하고 싶은데 왜 민주당은 싸우지 않느냐? 왜 우리가 보기에는 전현희 전 위원장만 싸우고 있는 것 같냐? 국회의원들 169분 다 어디로 갔냐? 그런 얘기들을 저한테 하시면서 제가 윤석열 정권에 맞짱 떠서 싸웠는데 속이 시원하다, 후련하다, 희망을 본다. 민주당도 저렇게 싸웠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저는 지금은 제가 얼마 전까지는 권익위원장이라는 타이틀이 있었지만 그때는 국민들의 삶을 위한 정책을 하는 정무직 공직자로서 그런 업무를 하는 정책 업무를 하는 그런 공직자였고요. 지금은 백수입니다. 지금은 아무 직감도 없습니다. 저는 이곳에 올 때도 저 혼자 KTX 기차 타고 여기에 혼자서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저는 힘이 없어요. 저는 힘이 없지만 국회의원들은 힘이 있잖아요. 국회의원들이 얘기하면 목소리를 들어주고 언론에 보도하고 그리고 권한과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헌법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국회의원이 한 명이라도 저처럼 저보다 더 강하게 국민들이 싸워달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나서서 싸운다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국민들이 속이 시원하겠습니까? 그리고
아니, 아니, 천연히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167명의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싸운다면 지금 우리가 맞이하는 이런 대한민국은 아닐 거라는 거죠.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국민들이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도탄에 빠지고 대한민국의 158명의 안타까운 젊은 청춘이 이태원 길바닥에서 차갑게 쓰러지는 그런 현장을 우리가 목도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가장 큰 책임은 대한민국을 이렇게 만들고 국민들을 불행하게 만든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두 번째 책임은 그것에 동조하고 함께하는 국민의힘 집권 야당입니다. 세 번째 책임은 저는 167석이라는 거대 의석을 가진 그런 야당이면서 그러한 정권에 대해서 제대로 목소리 내지 못하고 싸우지 못하는 이 윤석열 정권의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는 바로 제1야당 민주당이다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민주당 출신 국회의원입니다. 저도 반성합니다. 저도 국민들과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반성하고 또 반성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지금 이 시기가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다시 진입하고 정착하냐 아니면 아르헨티나나 필리핀이나 이 과거에 선진국의 문턱에 갔다가 주저앉은 그런 나라들처럼 후진국으로 전락하냐 그런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결정지을 수 있는 그런 민족의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할 그런 운명의 순간이 지금 우리에게 바로 눈앞에 놓여 있다 생각합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우리 후손에 앞으로 우리가 물려줄 대한민국에 대한 책임자이고 또 지금의 주인공입니다. 거기에 또 가장 주인공이고 책임자는 바로 정치권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우리 목사님의 광야에서 이 노래를 들으면서 가슴이 뭉클하고 정말 저는 이 윤석열 정권 탄압을 받으면서 절대로 울지 않으리라, 이를 악물고 울지 않으리라 그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제 별명이 원래 울보입니다. 마음도 여리고 약하고 정말 눈물도 많아요. 근데 이 불의를 보면서 이 무도한 정권에 제가 눈물을 보이는 것은 이거는 내가 패배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악물고 절대로 내 눈에 눈물을 흘리지 않으리라, 이 정권에 대해서 나의 눈물 한 방울 보여주지 않으리라 그렇게 다짐하면서 지난 1년을 보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광야에서 노래를 저도 목청껏 함께 부르면서 울 뻔했습니다. 그래도 이를 악물고 울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두들 뭉클하고 뭔가 뜨거운 것이 가슴에 치밀어 올랐을 거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윤석열 정권에 대한 대한민국을 불행하게 만들고 민주주의를 무너지게 만드는 국가의 기강을 후퇴시키고 무너뜨리는 지금 이 무도한 윤석열 정권, 정말 근본이 없는 정권이라 불러도 정말 충분한 그런 이 정권에 대해서 제1야당 민주당이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바로 오늘 혁신을 우리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혁신해야 됩니다. 혁신은 무엇입니까? 저한테 혁신을 많이 물어보세요. 그리고 제가 윤석열 정권과 맞짱 떠서 싸우니까 저에게
과거에는 뭐 혁신위원장을 해라 뭐 이런 권유들도 받았습니다. 물론 다른 훌륭한 분들이 많으시고 그분들이 하셔야 된다 생각하지만, 그래서 저도 혁신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아까 전국을 다니면서 강연을 하고 있다고 했죠. 전국을 다니면서 제가 맞닥뜨리는 것은 우리 민주당 지지자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도 함께 하신 우리 시민들, 국민들의 현장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분들이 들려주는 목소리입니다. 그분들은 뭐라고 하십니까?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너무너무 싫다. 바꿔야 된다. 이 무도한 대한민국을 불행하게 만들고 나라를 망하게 만드는 이 정권에 대해서 심판해야 된다. 그리고 그 뜻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또 싫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정권과 맞짱 떠서 싸우지 못하고 아무런 그런 투쟁을 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야당 지금 뭐하냐. 그 야당도 싫다. 그래서 그 야당에게 표를 못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맞닥뜨린 현실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저는 여론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냥 가서 시민들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우리 당원들과 지지들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이 옳다. 우리 국민들은 집권 여당 윤석열 대통령도 싫지만 거기에 무기력하고 싸우지 못하는 야당 너무나 싫어하는구나. 저는 그것을 느끼고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가 아까 윤석열 정권의 무도한 탄압에 제가 증인이자 증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1년 동안 생생하게 현장에서 목격한 장본이지 않습니까? 근데 또 하나 제가 현장에 가서 목소리를 들으면서 제가 뭐라고 이 더민주혁신회의에 혁신을 얘기하는 이 자리에 제가 그 쟁쟁한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다 마다하고 저 같은 사람을 여기에 불렀을까? 왜 그리고 전국에서 저를 계속 찾을까? 저는 그걸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왜 제가 뭐라고 저 같은 하찮은 한 사람의 시민에 불과한데 저에게 응원한다, 힘내라. 어제도 강원도에 가는 기차에서 우연히 만난 제 옆에 앉아 계신 분이 정말로 반갑다, 힘내시라. 그러면서 그냥 차에서 내려가지고 바리바리 저 손을 끌고 가더니 저한테 뭔가 먹이고 싶다. 그러면서 바리바리 싸주시고 응원한다 이러고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길에서 만난 분들이 힘내라, 응원해라, 응원한다, 희망을 본다, 당신 때문에 내가 요즘 힘이 난다, 이런 말씀들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느꼈습니다. 제가 뭐라고. 근데 왜 이분들이 이러실까? 이렇게 응원하시는 분들이 민주당 지지자나 민주당 당원들만이 아닐 텐데, 아까도 우리 그냥 일반 시민들이 많이 오셨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분들이 제가 뭐라고 응원해 주실까? 왜 그럴까요? 제가 또 하나의 증거입니다. 국민들이 민주당의 야당에 바라는 모습이 바로 저 같은 이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정말 자신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죽음을 무릅쓰고 싸우는 그 모습을 우리 국민들이 바란다.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맞습니까? 오죽하면 저같이 약해 보이는 여리여리한 여성에게 조차 국민들에게 그렇게 위안을 느끼면서 힘내라, 투사다, 응원한다 이렇게 해주시겠어요? 그래서 저를 보시라는 겁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국민들은 저 같은 모습을 우리 야당, 제1야당 민주당 의원들에게 바라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을 대표해서 싸우고자 하는 그런 후보들에게 이런 모습을 바라고 있다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국민들이 제1야당에게 지금 원하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혁신, 윤석열 정권과 맞짱 떠서 싸우는 투쟁, 바로 이것을 원한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제가 증거입니다. 저에게 열광하고 저를 응원하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바로 국민들께서 지금 원하는 야당의 모습이다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네. 그래서 저는 민주당 의원들께 그리고 민주당께 국민들의 이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무도한 윤석열 정권과 맞짱 떠서 싸워야 됩니다. 국민들은 지금 왜 국민들이 민주당의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느냐? 윤석열 정권과 맞짱 떠서 싸우지 않는 야당의 무기력한 모습 때문에 국민들이 그만큼 온전한 지지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국민들이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다. 이러한 지적 맞습니까? 저는 현장에 가서 국민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국민들을 단 한 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그러한 당대표를 향해서 내부에서 총질하고 싸우는 내부 분열을 하는 그런 야당의 모습 때문에 민주당 지지하지 못하겠다. 왜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같이 단합해서 힘을 모아 투쟁하지 않느냐. 그런 무기력한 야당이 어디 있냐. 이렇게 꾸짖고 화내는 그런 국민들을 보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민주당이 현재 국민들이 민주당에게 바라는 모습입니다. 왜 167명의 그런 한 명 한 명이 어마어마한 권력과 힘과 권한을 가지고 파워를 가진 그리고 국민들을 향해서 언론을 향해서 큰 스피커가 될 수 있는 국민들의 그 말을 크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국회의원들이 왜 제대로 싸우는 모습을 왜 보이지 않고 있습니까? 저는 너무나 화가 납니다. 제가 이 무도한 정권이 이렇게 불법을 저지르고 있고 이렇게 잘못하고 있다 아무리 외치고 제 SNS에 올려도 지금은 저 얘기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그냥 국민의 한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큰 힘을 가진 우리 국회의원들 싸워야 됩니다. 국민들이 우리 민주당 야당 국회의원들에게 그런 모습 지금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국민들이 바라는 민주당의 혁신 제1 싸우는 국회의원, 싸우는 야당, 무도한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국민들의 절규를 대신 전달하고 국민들을 대표해서 대리해서 심판할 수 있는 야당, 바로 그런 투사 야당의 모습을 원한다 생각합니다. 그들끼리 침묵하고 그들끼리 내부에서 총질하고 그들만의 기득권을 지키는 그런 국회의원 우리 국민들은 필요 없다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제가 밖에 있으니까 국민들의 목소리를 알게 되더라고요. 느끼게 되고 공감하게 되고 그래서 제가 먼저 죄송하다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국회의원 때는 그런 국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제대로 대표하고 전달드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의 위기입니다. 나라가 망하냐 흥하냐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후손에게 선진 대한민국을 물려줄 것이냐 후진 대한민국을 물려줄 것이냐 그러한 중요한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지을 그런
시기입니다. 우리의 젊은 청춘들이 차가운 길바닥에서 죽어가도 여기에 충남 지역에서 우리 정말 아까운 우리 해병대 장병이 거기에 물살에 차가운 물살에 떠밀려서 희생이 되더라도 거기에 책임을 지고 내가 잘못했다, 내가 책임진다 그러는 정부의 책임자가 누가 있었습니까? 거기에 나라가 있었습니까? 정부가 있었습니까?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나라,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되고 민주주의가 무너져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정부가 존재하지 않는 그런 대한민국에 우리는 처해 있습니다. 그러면 야당이라도 정신 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너무나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의 바람, 국민들이 이 정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의 증인이자 증거이고 국민들이 야당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바라는 증인이자 증거가 바로 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쩌다가 그런 중요한 자리에 위치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두렵습니다. 무도한 윤석열 정권의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저 사람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되었으니까 국무회의에 올 필요 없다, 쫓아내라 하는 신호탄을 시작으로 국민의힘 집권여당 권력 실세들 당대표, 비대위원장,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대변인, 원내수석 한 명씩 돌아가면서 저한테 물러가라, 사퇴하라, 보수 언론을 동원해서 저에게 파렴치한 누명을 씌우면서 제가 범죄자인 것처럼 낙인 찍으면서 극우 보수 유튜버들이 연일 저를 파렴치범으로 매도하고 거기에 부응하는 수천 수만 건의 저에 대한 차마 입에 올릴 수 없는 욕설 댓글들이 난무하는 온 세상이, 온 권력들이 저 하나 잡으려고 몽땅 동원된 그런 1년을 보냈습니다. 1년 동안 정말 죽음과도 같은 그런 공포를 느꼈습니다. 물러나라 할 때 쉽게 네 해야 됩니까? 물러나라, 사퇴하라. 그리고 감사원의 특별조사국 13명의 조사관들이 권익위에 예고도 없이 들이닥쳐서 저에 대해서 모든 것을 카드 내역이나 차량 이용 내역이나 누구를 만났는지, 뭘 했는지, 직원들에게 어떤 지시를 했는지, 관사에 무슨 물품이 있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든 것을 영혼까지 털 정도로 사사시 1년 내내 거의 영장 없는 압수수색을 해대는 그런 상황에서 이 검찰 독재 국가에 대통령이 쫓아내라 이렇게 신호를 보내고 모든 권력들이 저 하나 잡겠다고 하는 그러한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저는 어떻게 해야 했나요? 솔직히 너무 무서웠습니다. 이러다 죽겠구나. 곧 체포되겠구나. 구속되겠구나. 그런 생각에 정말 이 온몸이 사시나무 떨리듯이 떨리고 긴장되고 하루하루 숨도 못 쉴 정도로 그런 고통의 나날을 보냈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정신과 의사 치료도 받고 구안하사까지 오더라고요. 그리고 죽음을 여러 차례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불의한 그들에게 가장 쉬운 방법은 네 알았습니다 하고 그만두는 거죠. 네 알았습니다. 근데 저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나요? 왜 그만두지 않았을까요? 저에게 가해지는 그 탄압이 너무나 공포스럽고 무도하고 힘들었지만 그들의 탄압에 제가 물러나면 그들이 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그 불의한 탄압에 제가 비겁하게 도망가는 거지 않습니까? 비겁하게 무릎 꿇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차라리 내가 죽을지언정 그런 결심을 하기엔 정말 진짜 불면과 고통의 밤을 정말 오랫동안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악물고 결코 무릎 꿇지 않고 결코 눈물 흘리지 않고 더 당당하게 더 멋지게 이 정권에 대해서 싸우리라, 투쟁하리라. 그리고 저들에 대해서, 그 무도함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보고하고 저들이 그 대가를 처절하게 치르게 하리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저들의 불법에 대한 증거를 하나씩 모았고 기록하고 수집해서 그 모든 것을 정리를 해서 1000페이지 이상의 고발장과 증거 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공수처에 고발을 했습니다. 제가 그 무도한 탄압과 저들의 공세에 맞서서 제가 그동안 당했던 그런 탄압을 이제는 그들이 저에게 쏘았던 그 화살을 마치 적벽대전에 조조의 10만 대군이 초고의 연합군에 향해서 쏘았던 그 10만의 화살을 그걸 제 몸에 고스란히 맞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화살을 적벽대전처럼 불화살로 만들어서 저에게 그 화살을 쏘았던 저 무도한 불의한 저들을 향해서 화살로 공격해서 쓰러뜨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반격을 시작을 한 것입니다. 반격의 서막입니다. 공수처에 고발을 한 것은 저들을 향한 제 불화살의 첫발이었습니다. 그리고 반격을 시작을 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지만은 않겠다. 그리고 오뚜기처럼 10만 개의 화살을 맞고 죽지 않고 살아서 오히려 저들에게 그냥 화살이 아닌 불화살로 만들어서 저들의 심장을 정확하게, 정밀하게, 치밀하게 관역을 겨냥해서 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공수처에서는 고발 조치를 한 지 10개월이 지나서 드디어 감사원을 압수수색을 하였습니다. 마치 저희 연합군이 드디어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혼자서 싸우다가 혼자서 화살 쏘고 막 불화살 쏘면서 싸우는데 든든한 연합군이 드디어 함께 이제 새로운 전투를 시작한 겁니다. 물론 저만의 생각입니다. 공수처는 독립된 기관이고 공정한 기관이기 때문에 범죄를 향해서 응징하는 거지 저를 위해서 싸우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천군만마도 같은 연합군이 왔다,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불화살을 쏘는 도중에 저에게도 또 새로운 연합군이 생겼습니다.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우리 당원 동지 지지자들과 함께 하면서 시민들과 함께 하면서 강연을 하면서 제가 그렇게 호소합니다. 저 혼자 힘듭니다. 저 혼자 저에게 제가 맞은 이 10만 개의 화살을 여러분들이 함께 불화살로 이 무도한 윤석열 정권을 향해서 같이 쏘아주지 않겠습니까? 라고 호소드립니다. 그랬더니 다들 이렇게 환호를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지금 10만 개 화살을 그래서 함께 해주시는 우리 많은 분들에게 지금 나눠드리고 있거든요. 하나씩 나눠드리고 있는데 지금 여기 계신 우리 많은 함께 하시는 분들께도 제가 가지고 있는 이 화살을
나눠드리면 저와 함께 불화살을 쏘아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화살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오강영 상임 대표님께 드리고 다 나눠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받으셨습니까? 받으셨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함께 이 무도한 윤석열 정권의 심장을 향해서 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주시겠습니까? 한번 연습해 볼까요? 여긴 쏠 사람이 없네요. 자, 여기를 향해서 우리 다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이 표적을 향해서 같이 불화살을 함께 쏴보실까요? 야, 자, 준비하시고 쏘세요.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이미 저의 불화살을 이렇게 나눠서 함께 쏘실 우리 장수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이러다 보니 욕심이 생깁니다. 처음에 10만의 불화살을 생각을 했는데요. 이제는 100만, 1000만의 불화살을 함께 쏠 수 있는 그런 분들과 함께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생깁니다.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네. 네, 제가 이곳 대전의 혁신회의에 오면서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할까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혁신입니다. 민주당의 혁신입니다. 지금 국민의힘도 혁신하겠다고 오히려 민주당보다 더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민주당 원래 진보와 보수, 보수는 지키는 것, 진보는 혁신하는 것입니다. 혁신은 진보 정당인 민주당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혁신은 바뀌어야 합니다. 바뀌는 것이 혁신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하는 국민들이 민주당이 바라는 혁신은 이 무도한 윤석열 정권, 대한민국을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 만들어가는 나라의 기관과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는 이 국민들을 불행하게 하고 있는 국민들이 60, 70%가 더 이상 싫다 이렇게 절규하고 있는 이 엄중한 시대에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서 싸워주는 야당의 모습이 바로 혁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그걸 가장 실천할 수 있는 그 무대가 내년에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 혁신, 국민들의 목소리를 우리 민주당, 야당 후보들은 반드시 대변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직에 있는 국회의원들은 지금이라도 당장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서 가열차게 치열하게 싸워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그렇게 할 자신이 없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혁신이 아니라 반혁신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은 싸워야 합니다. 아직도 총선은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때 이후에 우리가 싸울 게 아닙니다. 지금 당장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이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서 혁신할 자신이 없는 국회의원들은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혁신하고 싸울 수 있는 그런 국민들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 자리에 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민주당의 혁신입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정권의 그 집권 세력, 감사원, 검찰도 탄압하고 그것도 무섭지만 민주당의 현역도 저는
그것도 엄청난 권력입니다. 무섭습니다. 그러나 저는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이 모든 두려움을 떨치고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정권에 대해서도 목소리합니다. 더 이상 국민들을 불행하게 하지 말고 혁신할 자신 없으면 그 자리에서 물러나십시오. 민주당도 혁신하고 국민들을 위해서 이 윤석열 정권과 싸울 자신 없으면 그 자리에서 물러나십시오. 이것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치권에 바라는 혁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오늘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제가 절절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우리 정치권과 그리고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뀌는 게 반드시 혁신은 아니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국민들이 우리에게, 정치권에게 바라는 그 모습을 국민들을 대표해서 당당하게 실천하는 것, 그리고 우리 후손에게 자랑스러운 선진국 대한민국을 물려주는 것, 그게 오늘날 우리의 사명이다. 그리고 그것을 앞당길 수 있는 게 혁신이다. 이것은 대통령, 집권여당 국민의힘, 민주당 모든 이들이 반드시 해야 할 지금 우리의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저에게 어쩌다 보니 운명처럼 소명처럼 주어진 이 국민들의 바람을 증거해야 할 그런 증인의 입장에서, 그리고 국민들이 바라는 대로 가장 최전선에서 앞장서서 이 무도한 정권의 심판의 불화살을 쏘면서 최전선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